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위기를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너무 매몰되어서 시선을 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의 핵이라는 문제와 한반도에서 핵이라는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라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엊그제 사우디의 이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흔히 이 사람을 줄여서 무하마드의 M, 빈의 B, 살만의 S해가 MBS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름만 왕세자지 사우디의 권력을 다 손에 쥔 사람이지요.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지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도움까지 받아서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트럼프가 사우디가 구매한 이 주요 무기 차트들을 또는 구매해야 될 무기 차트들을 늘어놓고 이 사진에 무기를 놔놓고 밑에 가격을 갖다가 붙여놓은 이런 그 보드판을 들고 이 MBS가 트럼프 집권 이후 13조 4천억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다고 이렇게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이거는 5억 3,300만 달러짜리다. 즉 한국 돈으로 5,712억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MBS 당신에게는 푼돈이겠지요 라고 말하자 MBS가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의 핵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전임 오바마가 맺고 간 미국 이란 간의 핵 협정을 둘러싸고 다시 트럼프가 이 내용을 거의 부인을 함으로써 지금 큰 불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틸러슨의 주요 경질 사유에도 하나도 이러한 문제고요. 맥마스터의 지위가 흔들리는 부분도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외견상으로는 미국, 사우디, 이란 3자 간의 입장차고 또 뒤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그룹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간에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가 한편이 되고 이란이 반대편이 되어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 지도자는 이렇게 회담을 갖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협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미국의 USA 투데이가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이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은 한 달 안에 진행돼야 하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거라고 말을 했고, MBS는 이란 핵협정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우리는 오늘 그 협정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취임 이후에 오바마 때 타결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정, 즉 포괄적 공동행동개혁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충 이라크하고 협상을 해서 업적을 남기려 하고 갔기 때문에 곳곳에 수많은 함정과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이란은 일사불태다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틸러슨이 물러가고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폼페이오는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티파티를 지원을 입어서 당선된 강경 하원의원 출신으로서 이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부분의 이해를 뒷받침하고 그 배후에는 또 이스라엘의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란은 한번 협정했으면 그만이지 다시 이걸 파기하고 새로 수정할 시에는 우리는 핵무기 개발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반발을 이렇게 덮고 현행 이란과의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가 또 사우디의 우방인 나라들이 지금 이란을 이렇게 놔두는 것은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이 핵을 결국은 갖게 되는 협정인데 그 협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S는 이번에 트럼프한테 방미 직전에 이란의 미국하고 맺은 핵 협정이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트럼프와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이 핵 개발로 다시 복귀한다면 사우디도 핵 개발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살만은 20일 동안을 방미를 했는데 왜 방미했느냐? 트럼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관료, 상하 의원들, 경제 문화 주요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중동 문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미국 편에서 중동의 최고 강력한 이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똘마니가 요르단이고 UAE고 이집트고 다 그렇다 오만이고 그래서 지금 말 안 듣는 카타르를 내가 손보고 있고 또 레바논에 대해서도 내가 압력을 행사해서 총리를 경고를 줬다. 총리가 사표냈다가 사우디 압력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특히 시아파 이 라인들 여기 뒤에는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견제할 나라는 나밖에 사우디밖에 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지난해 6월 달에 권력을 잡은 이후에 사우디의 석유 의존 구조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라고 보고 이걸 바꾸는 비전 2030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국가인 사우디가 석유가 고갈될 때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UAE가 한국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에 20년간 원자로 16기를 건설하는 980억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올해 이 2기를 먼저 만드는 데 착수를 해요. 자, 이게 될라 하면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가 중동 화약고 한가운데에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1, 2, 3, 1, 2, 3 협정이라고 하죠. UAE의 실권자 이 왕세제가 미국을 지금 빈살만 MBS만큼 오랫동안 방문을 해서 미국 의회와 미국 행정부를 다 만나면서 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미국이 해달라는 거 우리가 해줄 거니까 이거 제발 하나 봐주라. 그래서 미국이 봐주면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경쟁해서 한국이 수주를 했지요. 자, 여기 과정에 있는 에피소드는 부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그때 미국과 UAE 사이의 1, 2, 3 협정의 기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UAE는 원자력 폐기물을 이렇게 식힌 다음에 즉시 역내외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즉 핵 폐연료봉을 보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처리하거나 농축을 할 수 없다라는 세 가지를 이렇게 조건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과 UAE 사이의 원자력 협정을 보고 기본적으로 한국이 UAE의 핵 폐기물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게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우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미국에 이 공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업체들이 이 사우디의 원전을 다 지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UAE와 같은 조건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즉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재처리를 원할 경우 미 정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는 어떻게 나올까요?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핵 폐기물 재처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핵무기의 연료인 플루토늄이 나오고, 또 우라늄을 농축하면 그것이 이 원자로의 일종의 연료봉의 원료가 되지만은 그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그것 또한 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핵무기의 원료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말은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켜 주어서 사우디가 갖고 있게 해달라고 MBS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은 확보를 이유로 조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조항 완화라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재처리를 허용해 줘서, 자, 흔히 재처리를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은 무한 이 순환 리사이클링 구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연료봉을 넣어서 처음에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넣습니다. 그래서 연료봉을 떼고 나면 연탄을 다 떼면 연탄재를 들어 넣듯이 그것이 폐 연료봉이 나와요. 그럼 폐 연료봉을 또 재처리하면 그것이 다시 쓸 수 있는 연료봉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러면 연료봉 한 개를 가지고 무한적으로 다시 생산하면서 그 사이에 뭘 얻어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재처리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겉으로 이 무한한 연료 공급 체계를 갖추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또 그거하고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 쓰게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농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핵무기 연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국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UAE는 미국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국가 독일은 2015년 7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핵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에 따라 제재를 푼다라는 게 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제정된 법에 따라서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그 의회에 제출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오바마가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핵협정에 포함된 일몰 조항을 없애고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무기조사단의 이란 핵사찰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오바마가 지 업적 남기려고 사실상 이 합의를 느슨하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핵협정이 없어지면서 이란이 자유롭게 다시 또 핵무기 원료를 만들거나 또 실제로 핵을 숨겨놓고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처럼 협박을 할 수 있고 또 핵을 원료를 만드는 핵시설에 대해서도 사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을 불량 국가라고 하고 또 작년 9월에 10월에는 이란과의 협정을 최악의 거래라고 하고 협정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트럼프의 말을 뒤집지 못하고 반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올 1월 달에 진행한 핵협정 평가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안 된다. 다시
이렇게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제재를 풀어줄 건가 결정할 때까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핵협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 이란과 맺은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죠. 그 시한이 5월 12일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 북한과 유사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9월 달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지중해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올 초에 트럼프가 제재 면제 부분을 안 된다. 5월 10일까지 더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상응하는 적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동 정세가 미국과 이란 간에 매우 이렇게 불안해졌고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란이 협정을 미국 탓이라고 덮어세우고 다시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란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사우디입니다. 이란 사우디는 이 시아파, 수니파로 대립하고 있고 또 중동의 패권을 놓고도 최근에 이란의 이라크까지 그 다음에 시리아까지 영향을 넓히고 예멘까지 개입하는 사태에 대해서 사우디가 매우 분노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멘에서 시리아에서 사우디가 밀어주는 수니파 반군과 이란 편에선 시아파 정부군 내지는 반군이 서로 대리전쟁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지금 권력을 장악한 빈 살만은 MBS는 자신의 최고의 성부처가 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히틀러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렀고요. 그러면서 사우디는 핵폭탄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사우디가 판을 깨면 이란을 핵무기 개발을 지원을 해서 사실상 중동이 핵무기의 대결장으로 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MBS가 만나서 원자력 협정 1, 2, 3조를 이렇게 완화를 해줄 경우에 이것은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을 해서 사우디가 마음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 있는 전 단계로 갔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MBS 앞에서 사우디와의 협상 시한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MBS도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철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현재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중동의 자신의 똘마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과 함께 지금 미국 측에 대한 있던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트럼프는 깨겠다 하고 그때 같이 서명을 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미국이 입장에 따라라 하지만은 이런 나라들은 이런 협정을 갖다가 지금 깰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요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협정의 한 당사자인 메르켈은 이란 협정을 트럼프가 폐기하면 중동에 전쟁이 날 거다. 자, 협정 체결한 지 3년 시점에 이걸 깨면 미국의 신용이 떨어질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력이 이란에는 곧바로 전파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이란은 시리아에서 같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을 했고 이런 핵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이 핵개발 국가와의 싸움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란과 북한.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은 언제입니까? 5월 달이죠. 자, 이란의 핵협정 이 최후 통첩 시간이 5월 12일이에요. 거의 비슷한 5월에 이란에서도 지금 미국과 핵을 놓고 극단적으로 가느냐, 북한과도 해결이냐 극단적으로 가느냐를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미국이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이란으로 수출해서 두 사람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해준다면, 그리고 북한의 ICBM만 폐기하고 남은 걸 동결시켜준다면 결국 북한에 있는 어떤 핵과 미사일 기술이 전부 이란으로 가서 이란도 핵무장과 ICBM 무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만만치 않은 동북아와 중동의 꼴통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가 만약에 북한과 이란 사이에 거의 통로가 열려 있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딜을 쳐서 북한 걸 인정해 준다면, 그럼 지금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란이 시리아가 레바논 헤즈볼라, 전 세계로 핵이 확산되는 가장 유력한 테러 국가들의 핵이 확산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어쨌든 문을 닫아야 되고 해상 봉쇄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물자가 이란으로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당장 그냥 문정권은 한국의 패만 보고 그냥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 평화체제, 무슨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대북 무슨 지원을 가지고 적당히 넘어갈라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적당히 넘겼다가는 북한의 핵과 ICBM이 이란으로 그대로 가서 이제는 어디로 더 돌아다닐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북한과 같은 이런 도발국들을 맞이해야 되는 전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풀쿼터 프레싱을 해서 압박을 해서 옷을 벗겨야 되는 상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해도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판이 북한의 술수대로 그렇게 헐렁하게 협상이 되지는 않을 거고, 한국의 문정인, 임종석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냥 적당히 북한 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없애는 쇼만 하고 넘어갔을 때 어디서 터지냐? 중동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 중동에서 만약에 이란이 핵을 보유했다 하게 되면 중동의 패권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때는 우리도 핵을 했다. 미국이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사우디가 핵을 가져. 그러면 이제 UAE가 우리는 왜 못 가죠? 우리도 좀 갖게 해주시오. 이제 주 확산이 되면 이제는 전 분쟁 지역마다 분쟁국들이 다 핵을 보유하는, 한마디로 핵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이 미국이 이번에 북한과의 핵 비핵화에 있어서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국 정치인들은 지금 눈앞에만 보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